이번 시간에는 벡터 오토 리그레션 프로세스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슨 무빙 에버리지, 오토 리그레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을 지금 벡터 형식으로 확장을 한 거죠. 벡터 오토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xt라는 변수 하나가 과거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xt라는 변수, yt라는 변수 이렇게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울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도 우리가 원래 유니베리엇 그러니까 단일 변수 하에서 도출했던 결과를 그냥 벡터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예를 들면 g라고 하고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하고 그 어떤 프로세스 x에 대해서 그걸 구한다고 하면 z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오토 코베런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오토 코비런스 이게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감마 제로 이건 그냥 베어런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z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본인과 하나만큼 레그 차이가 있는 것과의 오토 코비런스 하고 여긴 g의 0승 g의 1승 그 다음에 감마의 마이너스 1 여기는 g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쭉 더하게 되면 그게 시그마 예를 들면 i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감마에 i를 넣고 그 다음에 z의 i승만큼을 해서 전부 다 더하면 이게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우리가 통상은 오토 코베리언스들은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 값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려면 오토 코베리언스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 자체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무슨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예시는 이런 겁니다. 어떤 오토 코비런스가 예를 들면 다섯 번째, 세 번째와 나오는 오토 코비런스 예를 들면 어떤 두 번째 레그와의 오토 코비런스 이런 것들을 쭉 구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프로세스 XT하고 YT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프로세스에 대해 저희가 잘 모른다고 치고 그런데 XT에 대해서 감마의 X 프로세스에 대해서 첫 번째 오토 코베런스 구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고 감마의 Y 프로세스에 대해서 첫 번째 오토 코베런스 구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X의 두 번째 오토 코베런스랑 Y의 두 번째 오토 코베런스도 같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 코베런스 계로 같다고 치면 무엇을 컨젝처 할 수 있냐면 이 두 프로세스가 사실 둘이 같은 프로세스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오토 코비런스가 계속 똑같다면 자 오토 코비런스를 이용하는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x에 대해서 구하는데 그게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y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해서 이게 같다면 xt 프로세스와 yt 프로세스는 같다는 겁니다. 왜?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유일하게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T랑 YT 프로세스 전체를 모르더라도 그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각각을 구해서 이것이 같음을 보이면 이 프로세스 두 개는 같다. 왜냐하면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유일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두 프로세스가 주어지고 그 두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고 오로지 아는 바라는 것은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안다고 하면 그거를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서 그게 같음을 보이면 그 근거가 되는 두 프로세스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를 모르고도 그 두 프로세스가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엄밀하진 않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각각의 오토 코비런스를 전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z라는 상수값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마이너스 아주 큰 제곱승 마이너스 플러스 큰 제곱승 등등 해서 그것을 다 연달아 해서 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오토 코비런스를 전부 다 나열을 하고 거기다가 특정한 상수값에
파워를 각각 곱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이 두 프로세스가 다르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오토 코비런스들을 전부 다 합한 것이 같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오토코비런스 각각의 오토코비런스에다가 z를 어떤 식으로든 잡아서 그거의 파워성을 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것을 벡터 형식으로,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계열이 t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변수가 x1도 있고 x2도 있고 xn개만큼의 변수가 있고 그네들끼리 각자의 인터랙션도 있을 경우에 이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MAQ 프로세스, MA 인피니티 프로세스, 그 다음에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P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서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면 이번 시간 태스크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노테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벡터 디멘션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디파인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배웠던 유니베리엇, 그러니까 단일 변수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되었고요. 각각의 레그 차이가 i만큼 나는 오토 코비런스 각각을 이렇게 감마의 i라고 하고, 그 각각에다가 z라는 어떤 상수값을 정해서 파워를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른 과정은 다 똑같고, 다만 각각의 오토 코베리언스를 이제는 파이라고 볼드로 쓴 파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 파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변수가 지금 두 개 있고요. xt, yt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AL2니까 xt-1, xt-2, 그 다음에 잔차가 xt 이렇게 돼 있고, y도 y의 t-1, y의 t-2 플러스 잔차가 y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앞에 개수들이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각각 인터랙션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2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토 코베리언스는 k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오토 코베리언스는 expectation of t만큼이니까 원래 xt-mu하고 xt-k-mu 이렇게 되는 것이 오토 코베리언스의 K죠. 유니베리엇일 때.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벡터 형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뮤가 다 똑같다고 하면 x의 t-mu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붙죠. y의 t-mu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의 t-k-mu 그 다음에 여기에 y의 t-k-mu 이렇게 해서 곱하면 이게 지금 2/1이고 1/2니까 2/2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을 하시면. 자, 그래서 하나만 뜯어보면,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만약에 2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2의 y의 t와 2의 x의 t-k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의 y의 잔차인데 그건 잔차인데 어느 쪽 잔차입니까? 현재 시점의 잔차이고, 이것은 x의 프로세스의 잔차인데 k만큼 떨어진 잔차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제가 노테이션을 오토 코비런스는 맞다. 몇 번째 오토 코비런스? K번째 오토 코비런스고, Y가 현재 값을 취하고 그것만큼 K만큼 떨어진 값의 값을 취하는데 어디서 취하냐? 변수를 X에서 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Y가 T가 있고 Y의 T-K 쭉쭉쭉 과거로 나간다고 칩시다. X의 T가 있고 X의 T-K라고 한다면 지금 요 파이의 K의 Y, X는 뭐냐면
y를 여기서 잡는데 k만큼 떨어진 거를 가지고 오토 코베런스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랑의 관계를 잡는 오토 코베런스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하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매트릭스가 이렇게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AQ 프로세스의 벡터 무빙 에버리지 Q 프로세스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는 X랑 Y라는 두 개의 화이트 노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뭘 의미하냐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돌아가는데 X라는 화이트 노이즈 하나, Y라는 화이트 노이즈 하나, 두 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화이트 노이즈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화이트 노이즈의 요번 기껏과 다른 기껏과는 전부 다 관련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자, 요 X랑 Y라는 두 개의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베리언스를 만든다면 자기 T일 경우에 T기일 경우에 T기 아닌 다른 기수와는 전부 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 기수가 아닐 경우에는 전부 다 0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ET 이렇게 되면 관련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매트릭스를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 기수의 베리언스가 되고 그것을 펼쳐서 쓰면 이게 무빙 에버리지이니까 요 프로세스 그대로 갖다 쓰고 본인 기수를 똑같이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단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같은 기수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은 순전히 어떤 t라는 길을 뽑았을 때 x의 베리언스, 그 t 시점에서 봤을 때 y의 베리언스, 그 다음에 t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x랑 y를 두 개를 뽑겠죠. 여기서 프로세스가 두 개니까. 그런데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 이것도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 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지금 요 시그마 라는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그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요 ET 프로세스 뭐냐면 두 개의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어떤 z라는 상수값을 줘서 i만큼 파워를 하고 각각의 오토 코베런스를 전부 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t가 타우랑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토 코베런스 0, 그다음에 오토 코베런스 1, 오토 코베런스 마이너스 1 해서 쭉쭉쭉 뒤로도 더하고 앞으로도 더하고 거기다가 z의 1승, z의 0승, z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더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파이가 0이 아닐 경우에 이 i가 0이 아닐 경우에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0입니다. 전부 다 0. 왜냐하면 화이트 노이즈의 정의에 따라서 화이트 노이즈는 그 자신이랑 떨어져 있는 과거의 화이트 노이즈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쏙 요렇게만 나오게 되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z의 0승 1이니까 파이 제로만 남게 되고 파이 제로 뭡니까? 본인 자신과의 오토 코베런스니까 그냥 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개의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아니면 복수 개의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화이트 노이즈 2에 대해서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냥 심플리 뭐다? 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구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입니다.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든 오토 리그레션이건 우리가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미 과거에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벡터 형식에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39에서 우리가 배웠던 x라는 프로세스가 무빙 에버리지 q일 경우에 그러니까 xt가 본인 과거치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잔차들이 화이트 노이즈들이 몇 개가
Q개만큼의 잔차들과 연결이 돼 있고 본인의 현재의 잔차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런 무빙 에버리지 Q 프로세스를 따르는 X에 대해서 오토 코비넌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벡터 형식에서 MAQ인데 다만 벡터 무빙 에버리지 Q라고 바꿔놓게 되면 10-31과 같이 벡터 무빙 에버리지 Q 프로세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람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유니베리에서 MAQ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코비넌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렇게 구해놨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자 그러면 자, 요 시그마가 뭔가요? 시그마는 우리가 유니베리얼 프로세스일 경우에 x의 t가 2t 플러스 2t-1부터 2의 t-q까지 달렸을 때 요것의 베리언스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t 프로세스의 벡터 형식에서는 이걸 시그마라고 위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즉 그러니까 1을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놓고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을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들로 대입을 하면 정확하게 똑같이 되겠습니다. 즉 다른 게 없고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Q 프로세스를 따르는 X라는 유니베리얼에 대해서 오토 코비넌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했다 하면 이게 벡터 무빙 에버리지 Q가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벡터 형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게 10-3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프로세스를 K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기 기수의 잔차 그 다음에 과거의 잔차들이 무한히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레그 오퍼레이터를 써서 이게 람다의 함수니까 람다인데 여러 가지의 레그 텀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ET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운 MAQ 프로세스를 그냥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다만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확장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Q에서 끝나는데 Q에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거고 여기서도 당연히 Q에 마이너스 Q로 끝나는데 무한대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해서 쓰면 람다로 표시되는 함수인데 z들이 쭉 달려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고 여기도 z의 마이너스 1이 쭉 달려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10-34와 같이 간단히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 오토 리그레션 VAR P 프로세스의 를 따르는 X라고 쳤을 때 벡터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의 오토 코비넌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 두셔야 될 거는 몇 개의 레그가 달려 있는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든지 간에 또 다른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0-35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이라도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몇 개의 레그이든지 상관없이 여러 개의 레그가 달린 오토 리그레션, 벡터 오토 리그레션은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이 주어지면 그것은 10-35에서 드라이브 되듯이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전에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의 오토 코비넌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배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언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 나오면 그것을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다시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가 직전에 학습했던 오토 코비넌스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의 오토 코비넌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벡터 오토 리그레션 P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벡터 오토 리그레션 P가 있다고 하면, 자, YT라는 벡터 프로세스가 있고, 그게 P개만큼의 레그가 있다고 하면, 요게 요런 감마 T, 감마의 T-1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이것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Y의 T, 그 다음에 Y의 T-1, 요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크사이 매트릭스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자, 크사이 매트릭스가 여기서 phi 1, phi 2 해서 phi의 p까지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t-1, t-2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뒤에 잔차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각으로는 전부 다 0이고, 대각 옆에 있는 요소들이 밑에 하나씩 밑으로 전부 다 1이 달려있는 그런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요게 크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오리지널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 과거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YT라는 벡터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을 풀어서 쓰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는데,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일단은 벡터 오토 리그레션 P에서 했던 다 그 코에피션트들을 phi의 1, phi의 2 해서 phi의 P까지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0으로 놓되,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밑에 하나씩 1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0인 그런 크사이 매트릭스를, 요게 코에피션 매트릭스를 쓰시게 되면 어떤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든지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일단 바꿨죠. 저희가 10-9를 활용을 해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P가 주어지면, 자, 그러면 그것을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과거 했던 거 그냥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풀어서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레그 텀 오토 리그레션 레그 2는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친 것만큼 또 전개가 될 겁니다. 또 풀어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번씩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과거치를 대입을 해서 넣을 때마다 잘 보시게 되면 본인 기수의 잔차 빼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오토 리그레시브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코에피션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잔차들을 과거로 갈 만큼 요 코에피션 매트릭스들을 여러 번 승을 한 다음에 과거 잔차들이 쭉 달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제는 뭐냐면 요 크사이 매트릭스를 여러 번 제곱을 하는데, 만약 그 제곱하는 게 여러 번이 하게 되면 이것은 0으로 수렴한다고 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사이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보다 작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가 0.2, 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사이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뭐가 아니냐면 2, 10 이런 숫자들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아주 과거에 본인의 데이터는 크사이가 여러 번 제곱될수록 0으로 가기 때문에 요것만 남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오리지널 프로세스 감마 T 프로세스는 뭐만 남습니까? 본인의 과거 잔차 텀들을 앞에다가 코에피션 매트릭스를 여러 번 제곱해서 더한 것만큼으로 옮겨지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과거 잔차들의 합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다. 예,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미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K라고 잡았을 때 그것을 오토 커밋 제너레이팅 펑션을 10-34에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금 다만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여기서는 감마가 아니라 크사이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각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레그에 따라서 각각 달랐는데, 감마 1, 감마 2 이렇게 달랐는데, 여기선 지금 크사이를 제곱 3승 4승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i의 크사이 한 번 제곱하고 두 번 제곱하고 등등등등, 여기서는 크사이 트랜스포즈를 한 번 제곱하고 두 번 제곱하고 등등등등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수적인 정보를 쓰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초항이 a고 그 다음에 a에다 r만큼 곱하고 a r의 제곱만큼 곱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것을 무한대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초항을 위에 쓰고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초항이 뭡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뭐만큼 곱했죠? 크사이만큼 계속 곱했죠. 초항은 뭡니까? 여기서 i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i의 제곱만큼 곱했으니까 정리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초항이 a고 r만큼 계속 곱해 나갔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a의 1-r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요 형식에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i에다가 우리가 뭐만큼 곱했습니까? 크사이의 z만큼 계속 곱했죠. 초항은 뭐였습니까? i니까 그것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그것을 이쪽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10-36과 같이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에 관련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우리가 원래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는 사실은 우리가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1을 그렇게 바꾼 거고 그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1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다?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P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P가 정해지면 그것을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1으로 바꿉니다. 10-9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1은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35에서 봤죠. 우리는 10-34에서 벡터 오토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에 관련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P가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1으로 바뀌고 그게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써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만 대입을 해서 바꿔주게 되면 10-36과 같은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for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P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벡터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스페시피케이션, 무빙 에버리지 Q,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P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